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접근권에 의문을 제기한 낙태 반대자들을 향해 소송 상고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새벽 퀸즈에서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성이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어젯밤 뉴저지 우드브리지에 위치한 호텔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내일 뉴저지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력한 폭풍우가 플로리다 남부 지역을 덮쳐 곳곳이 홍수로 침수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론킴 하원 의원과 경쟁 구도에 있는 중국계 후보 측에서 기부금 모금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으며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되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용 씨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 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벌금 및 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보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그리스의 폭염 속에서 3시간 동안 갇혀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주택을 임차했을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접근권에 의문을 제기한 낙태 반대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과 근거가 없다며 소송 상고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식품의약청이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먹는 낙태약 접근권 완화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쉽게 만든 FDA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낙태 반대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와 자격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낙태약으로 2000년 이후 600만 명이 복용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해 낙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임신 10주까지만 복용이 허용되고 원격을 통해 손쉽게 처방과 배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판결 직후 보수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합 변호사 중 한 명인 에린 홀리는 대법원이 FDA의 낙태 약물에 대한 상식적인 안전기준을 모두 허물어버린 점에 대해 제대로 판결하지 못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2022년 6월 미국 대법원의 로데웨이드 판례가 폐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유지되어 온 대법원이 연방 판례로 유지되어 오던 낙태권을 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낙태 반대 의사단체는 FDA가 2016년과 2021년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소송을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약물 낙태에 대한 공격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려는 공화당 정치인들의 극단적이고 위험한 아젠다라며 미국 전역의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제 새벽 퀸즈에서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성이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칼, 도끼, 권총 등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위협적인 메시지가 써진 종이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 무기 소지, 불법 탄약 장치 소지, 불분명한 번호판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시 30분경 이스트 엘레머스트의 86번가와 딘마스에서 무기와 함께 위협적인 메시지를 담은 종이를 지닌 남성이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그는 창문이 가려지고 번호판이 검게 처리된 포드 익스플로러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그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은 번호판이 불분명해 남성을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의 차에서 무기를 포함해 여러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운전석 아래에서 장전된 권총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을 수색한 결과 추가로 3개의 칼, 2개의 도끼, 2개의 단검, 방탄복, 그리고 장전된 탄창 8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용의자는 영화 V4 벤테다를 통해 유명해진 마스크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NBC 뉴욕에 따르면 그가 지니고 있던 종이에는 오늘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NYPD 관계자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NYPD가 수사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뉴욕 공동테러대책반과 다른 법 집행기관들도 진술과 증거들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밝힌 용의자는 27세의 저드 샌슨으로 현재 엘르머스트의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왜 이러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용의자가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지 테러를 명목으로 자발적 급진주의를 시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NYPD 부국장 제프리 메드리는 테러에 의도가 있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어젯밤 뉴저지 우드브리지에 위치한 호텔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인사건 용의자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고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방복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뉴저지주 우드브리지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된 용의자와 경찰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드브리지 타운십 경찰국은 뉴욕시경과 협력해 29세 남성의 머리에 총을 쏴 살해한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용의자와 총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자정 무렵 뉴욕시 우드브리지 조지포스트 로드에 있는 라리탄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차량 번호판 판독이 인식된 뒤 그를 추적해왔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에게 다가가자 용의자는 호텔 밖으로 나와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을 지원하던 우드브리지 경찰은 수사팀에 합류해 용의자에게 방어 사격을 했으며 용의자는 오늘 아침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격 과정에서 뉴욕시경 한 명이 발에 총상을 입었으며 인근 로버트 우드 존슨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드브리지 경찰 인력 역시 총격 도중 등에 총을 맞았지만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튜 플래트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수사당국과 경찰국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목숨을 다해 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낸 사건이라며 그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내 뉴저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금요일 밤의 기온은 50도 초반과 60도 초반으로 떨어지며 다음 주에는 뉴저지 첫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후부터 I-95 고속도로 북쪽과 서쪽 지역을 포함하는 뉴저지주 전역에 걸쳐 강풍을 동반한 폭우 등 악천후 위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풍은 50마일에서 60마일의 강풍과 우박 등의 피해와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애큐웨더 기상학자인 조셉 바우어는 한랭 전선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폭풍과 결합해 뇌우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기온은 습도가 증가하고 낮 최고 90도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풍우가 지나간 후 금요일 밤의 기온은 50도에서 60도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기온은 화창하거나 대부분 맑은 하늘 아래 80도 중반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또 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인 다음 주 목요일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며 폭염에 대비해 냉방 상황을 체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애큐웨더는 뉴악 지역 경우 기온이 화씨 100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강력한 폭풍우가 플로리다 남부 지역을 덮쳐 곳곳이 홍수로 침수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풍우로 인한 홍수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내일까지 더 많은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5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5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포트 로더데일 남쪽에서 마이애미와 홈스테드를 거쳐 I-95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NBC 마이애미에 따르면 오늘 브로워드 카운티와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모두에 홍수 경고가 발효됐으며 일부 도시에는 어젯 밤새 1피트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헐리우드 비치에는 1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 서프사이드에서는 12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1에서 2인치의 비가 추가로 내렸으며 내일 금요일 역시 8인치 이상의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과 하천, 기타 저지대는 홍수로 여러 건물이 침수됐고 여러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홍수로 인해 남부 플로리다 공항을 오가는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오늘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약 90편이 취소됐으며 포트 로더데일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32편이 취소됐습니다. 비행기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100편 이상의 항공편도 취소됐고 포트 로더데일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22편의 항공도 취소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런킴 하원의원이 7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김 의원을 비롯해 중국계 앤디 첸, 다오인 후보가 출마해 최소 3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경쟁 구도에 있는 중국계 후보 측에서 기부금 모금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는 다오인 후보가 선거를 위해 모금한 기부금이 뉴욕주 매칭 펀드를 포함해 총 16만 2,800달러에 달했는데 인 후보 캠페인에 현금 기부자로 등록된 사람 중 최소 19명은 기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금 기부자로 등록된 55명의 주소를 확인했지만 기부한 적이 없다고 한 사람이 19명이었고 다른 11명은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부한 적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등록하고 캠페인 측이 뉴욕주가 제공하는 매칭 펀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뉴욕주에서 시작된 공공 캠페인 재정 프로그램은 주의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액 기부금을 바탕으로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정부 공공 캠페인 재정 프로그램은 허술한 감사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주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는 매칭 펀드로 50만 달러 이상을 받으면 감사 대상인데 주 하원의원 후보의 매칭 펀드 한도는 35만 달러라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뉴욕시에서는 매칭 펀드를 받은 모든 후보가 감사 대상입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인 후보 캠페인의 총 지출액 7만 73달러 중 약 8천 달러는 뉴욕 우드버리에 본사를 둔 테렌스 박 대표의 JT그룹에 지출했으며 총 4분의 1은 선거운동 컨설팅을 받는 데 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렌스 박 대표는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선별한 아시안 이름 목록을 인 후보 캠프 측에 보냈고 정치 컨설턴트로서 합법적인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 후보의 기금 모금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기부금 모금 사기 의혹 대상이 된 다오인 후보 측은 뉴욕타임즈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계에서는 중국계 디벨로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첸 후보 측이 인 후보를 공격했다는 해석도 나오며 중국계 표가 갈려 김 후보에게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또 동결돼 5.2에서 5.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되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7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연준은 이번까지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굳건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튼튼하다며 물가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또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하고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을 예고했습니다.
FOMC는 지난 3월 회의 직후에는 연말 금리를 4.6%로 전망해 모두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2025년 말에는 미국의 금리가 4.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지난 3월 전망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상승해 지난달에 비해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FOMC는 오는 7월과 9월, 11월, 12월 모두 4차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전망대로라면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데이터가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 금리 인하가 12월까지는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의 결정은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주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애초 9월 금리 인하의 무게를 실어왔지만 이 같은 전망 수정에 따라 연말 인하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와 그가 설립한 Terraform Labs 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4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종 합의 액수는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 6천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은 것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 재판 기록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테라폼 랩스 권 씨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테라폼 랩스의 암호화폐 자산 증권거래 금지 조항도 담겼으며 권 씨는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 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5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을 제시했습니다. SEC는 의견서에서 권 씨와 테라폼 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이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테라폼 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루어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SEC는 이번 합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주고 테라폼은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 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 랩스와 권 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씨는 특히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로 권 씨와 테라폼 랩스 공동 창업자로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의 조카인 신현성 씨, 그리고 또 한 명의 공범으로 기소된 한창준 씨에 대한 형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보잉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그리스의 폭염 속에서 3시간 동안 갇혀 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그리스의 폭염 속에서 3시간 동안 갇혀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해 카타르 도하로 향하던 항공기가 섭씨 38도씨의 활주로 위에서 비행기가 운항을 중단하며 결국 승객들이 옷을 벗어던지고 탈진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무에타이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한 수십 명의 선수들을 포함한 승객들은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카타르 항공 보잉 항공기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중동행 비행기의 에어컨 시스템이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고 당시 그리스의 날씨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이상기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날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승객들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승객들은 웃옷을 벗고 무더위와 싸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우통을 벗은 몸에도 송글송글 땀이 맺힐 정도로 숨막히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여행자들은 사우나 같은 찜통더위에 못 견딘 승객들의 항의 끝에 결국 모든 승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려 아테네 국제공항의 터미널 건물로 돌아가 대기토록 허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타르 항공은 아테네에서 도하까지 가는 항공편의 에어컨 결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가 주택을 임차했을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어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아파트 임차 비용의 공정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럴 경우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만큼의 부담을 세입자에게 렌트비 형식으로 전가해 임대료가 더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높은 상황입니다. 미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반해 뉴욕시에서는 부동산 임차 시 10에서 15%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물려왔습니다. 평균 임대 가격이 월 $4,200인 맨해튼 아파트로 예를 들어볼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만 $7,500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치오세 뉴욕시 의원은 뉴욕 시민이 이사 비용이 $10,000를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미 전역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저소득층 착취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이 같은 법안이 중개인 수수료 구조 등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부동산위원회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부동산 임대료만 올라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올여름 뉴욕 주민들에게 대기질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더운 날씨에 대비해 주민들은 대기질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여름 캐나다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동부 지역에 심각한 대기 오염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현재 예측에 따르면 이번 여름 뉴욕주 오존 농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폐질환자와 노인, 어린이, 야외 근로자 등 일부 계층에게는 대기질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3,00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주일간 182만 건으로 직전 주보다 3만 건 늘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는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해소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는 지난주 회기 마감 직전에 뉴욕주 카지노 설립 작업을 가속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를 포함해 다운스테이트 지역에 발급되는 3개의 카지노 라이센스 신청 마감일은 8월 31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주정부는 라이센스 신청을 내년 중반까지 받을 예정이었지만 훨씬 앞당겨진 일정입니다. 라이센스 발급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회에서 카지노 설립 절차를 앞당긴 것은 최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전면 연기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카지노를 설립하면 이로 인해 주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을 MTA 재정에도 투입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연방수사국 뉴저지 지부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는 차량 절도 전문 조직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를 위해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차량 절도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돼도 처벌을 거의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저지 법 집행기관에 따르면 차량 절도에 가담한 청소년에게는 건당 $1,500에서 $2,500가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차량 절도를 통해 매달 $10,000에서 $30,000의 소득을 올리는 상황이 되면서 관련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친이민 성향 비영리기구인 시민자유연맹 ACLU는
최근 발표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현존 연방이민법을 위반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LCU는 소장에서 미국은 박해를 피하려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피난처가 되어왔다며 1980년 난민법이 그 국가적인 헌신을 법으로 명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의회는 수년 동안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했지만 행정부가 비국적자 입국에 근거해 망명을 전면 금지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 불법 월경 이민자 수가 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망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